전세 대출금리 연 7% 넘었다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시장금리도 인상을 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단이 7%로 고정되는가 싶더니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른 건데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연내 대출금리가 최고 8%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받는 이 전세대출은 대부분 금리 인상에 민감한 이 변동금리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게 93.5%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7% 돌파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상승한 거예요? 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지난해만 해도요. 연 2%에서 많게는 연 3% 중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하게 오른 건데요. 올해 3월 말 금리 상단이 연 5%를 돌파한 데 이어서 6월에는 연 6%를 넘었고요. 최근 다시 올라서 연 7% 선을 넘게 된 겁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자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난 셈인데요. 전세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이 코픽스 금리가 이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44%포인트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상당하게 오르게 되는데 이게 전세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서민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서민 부담 정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층이 주 계층이기 때문에 세입자들 고통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50조 원 미만에서 약 160조 원으로 3배 이상 규모가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형이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51조 5천억 원으로 전체 162조 원의 9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그 이자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지난해 연 3% 금리로 2억 원 빌렸다고 가정할 경우에 세금과 개별 조건을 제외하고 한 달에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가 한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가 6% 정도 오르면서 이 이자 부담 2배로 늘어나서 월 100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 셈이고요. 만약에 최고금리가 7%대 유지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은 11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걱정은 이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일 텐데요. 이로 인해서 월세 전환을 고려하는 그런 사례가 또 늘어날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보다는 월세 부담을 지려는 세입자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 지난 8월 전국 전월세 전환율이 5.8% 수준이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1년치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환산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통 5억 원의 5.8%인 2,900만 원을 1년 12개월로 나눈 약 243만 원을 월세로 낸다는 뜻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무는 것이 유리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지금처럼 최고 7%까지 높으면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이 세입자는 이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주거 불안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전세를 좀 빼서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네. 다음 전세가 안 들어오면 집주인이 이것도 만기가 됐는데 돈 안 줄까 봐. 네. 이게 또 걱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점검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